할머니,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나요? 엄마는 그냥 내 냄새라고 했어. 68세 김미자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평생을 깨끗하게 살았는데 사랑하는 손녀가 그러더군요. 소녀는 더 이상 무릎에 앉지 않았고 포옹을 요청하면 코를 살짝 주름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낸시는 담요를 머리 위로 끌어당기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000명이 넘는 노인들과 함께 일해온 77세 노인병 전문의 헨리 톰슨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누구도 여러분의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을 수도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버스를 탔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당신의 손자는 아마 거기 앉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계속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있어요. 노년의 냄새, 나한테도 있는 걸까? 예, 수천 명의 노인들을 조사한 후 나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 99%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독특한 냄새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슬픈 것은 대부분의 가족들이 감히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은 결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백정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지는 매일 목욕을 하고 흠잡을 데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고 저 늙은이 냄새가 강해라는 속삭임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조지는 바닥에 엎드렸다. 그 이후로 손주들이 찾아오면 그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듣고 계시다면 혹시 당신도 그런 것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아마도 맞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전체를 시청하시면 훌륭한 해결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과학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독특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신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하고 그 과정에서 냄새도 변합니다. 하지만 이는 영원히 견뎌야 할 일이 아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사람들이 뒤에서 이 노부인이나 남자 냄새가 너무 많이 나나요?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냄새나는 조부모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최연희, 65세의 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헨리 박사님. 제 손자가 더 이상 제 무릎에 앉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의 눈이 차올랐다. 오늘 저는 50년 동안 환자를 연구하고 치료하면서 밝혀낸 핵심 비밀, 즉 누구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놀랍게도 3분만 투자하여 두 곳을 깨끗이 씻어내면 냄새의 90%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1000명 이상의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고 가족 간의 유대감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계속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도움이 필요한 다른 노인들을 도와주세요. 알림도 켜십시오. 나중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뛰어들어 봅시다. 지난주에 88세 남도식을 만났습니다. 그는 단녕하세요, 헨리 박사님. 저는 값비싼 향수를 사용하는데 제 아들은 여전히 제 방에 있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야 했어요. 프랭크, 미안하지만 향수는 고칠 수 없어.
오래된 향 위에 새로운 향을 더 씹혀 악화시킬 뿐이야. 마치 더러운 욕실에 방향제를 뿌리는 것과 같아. 뿌리부터 해결해야 해. 많은 선배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냄새를 맡은 그들은 향수나 탈취제를 뿌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답이 아닙니다. 단지 노인 냄새와 향수가 섞여서 더 견딜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창문은 더 많이 열리게 되고 어르신들은 더 상처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냄새의 진짜 원인이 필요합니다. 그 노년 냄새가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덜 하거나 단순히 노화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과학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노화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몸은 세 가지 큰 변화를 겪습니다. 첫째, 땀의 변화. 어렸을 때 우리는 매일 약 1코트 정도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땀이 줄었다고. 냄새가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반대이다. 땀은 천연 세척제입니다. 독소와 오물이 이를 통해 빠져나갑니다. 땀을 덜 흘리면 독소가 피부에 남아 증식하고 악취를 풍기는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박순애, 71세가 나에게 땀도 거의 안 흘리는데 왜 냄새가 나나요?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땀이 덜 나기 때문이죠. 오승환 73세 씨는 예전에는 땀을 흘리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좋은 줄 알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정확히. 몸은 땀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땀이 적다는 것은 피부에 더 많은 축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피지의 변화. 놀라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기름진 물질인 피지의 구성이 변합니다. 어린 피지와 오래된 피지는 화학적 성질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지는 다음과 같은 화합물을 얻게 됩니다. 없음, 노인 냄새의 주범. 30년 동안 연구 끝에 알아낸 사실은 없음 50세부터 급상승하여 70세의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는 산화된 지방산으로 어린 시절에는 거의 없으며 독특한 냄새를 풍깁니다. 셋째, 입 환경이 변합니다. 60세가 지나면 침이 50% 이상 감소합니다. 타액은 구강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산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타액이 적다는 것은 입이 마르고 박테리아가 붐을 일으키며 구취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미경 69세 씨는 집이 마르고 말을 할 때 냄새가 난다며 손주들 앞에서는 쑥스러워서 물러서야 한다고 말했다. 타액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매일 샤워하고 향수를 뿌리고 구강 청결제를 바르면 냄새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왜? 제가 언급한 세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정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계십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미리 대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비디오의 나머지 부분을 건너뛰면 계속해서 쓸데없는 수정을 시도하고
시간과 현금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방법은 빠르게 작동합니다. 일주일 안에 차이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노년의 냄새를 없애기 위한 기본사항을 다루겠습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단계. 끝까지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면 단 한 달 안에 당신에 대한 가족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헨리 박사님, 노인 냄새를 없앨 수 있나요? 환자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여주지 않은 방법이죠. 김영철, 75. 씨는 손자들이 내 방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들이 계속 틀어준다며 내 진료소를 내려다보며 처음 찾아왔다. 하지만 6개월 동안 나의 조언을 듣고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내 손자가 다시 내 무릎에 앉았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말이죠. 당신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약국이나 병원의 고급 제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50년 이상의 의학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환자의 97%가 명확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규칙.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물. 그게 뭐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물은 몸을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소변을 통해 독소와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노년의 냄새를 줄여줍니다. 이정자 72세 씨는 처음에는 아침 물이 힘들었는데 한 달 지나니 익숙해졌다. 이제는 안 마시면 그리워진다. 피부도 좋아지고 손자도 냄새가 좋다고 한다고 말했다. 매일 6잔을 목표로 하세요. 습관을 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내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나면 한 잔. 점심 먹기 전에 하나. 하나 후에. 오후 3시에 하나. 저녁 먹기 전에 하나. 자기 전에 하나. 시간을 설정하면 고정됩니다. 메모. 커피나 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커피는 탈수를 더 유발합니다. 커피 한 잔. 여분의 물잔을 추가합니다. 두 번째 규칙. 빛은 태양 속에서 걷는다. 나이가 많아서 운동이 힘들다는 말이 많다. 괜찮아요. 나는 무거운 운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햇빛 아래서 20분만 산책해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태양은 나쁜 피부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가볍게 걸으면 땀을 흘려 독소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습니다. 가혹한 태양을 피하십시오.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가세요. 온화할 때. 황일성 처음에는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매일 10분씩 걸어보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버틸 수 있어요. 천천히, 약간 헐떡이는 정도예요. 세 번째 규칙. 매일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겨울은 춥습니다. 매일 샤워하는 것은 힘들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목욕이 중요해요. 피부의 노폐물과 박테리아를 제거합니다. 한 가지 팁. 끓는 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층을 파괴하여 냄새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따뜻한 물. 100에서 104 디그리 파레나이트. 이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00디그리 파레나이트 욕조에 20분 동안 몸을 담그십시오. 모공이 열리고 깊은 먼지가 빠져나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몸을 담그고 나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냄새가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노폐물이 많이 옅어집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샤워할 때 세 곳을 세게 문지르세요. 그 냄새의 90%는 그곳에서 나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건너뜁니다. 첫째, 피부 주름목,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이 주름은 땀을 가두어 박테리아를 번식시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특히 목 뒤와 귀 부분을 훑어보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치채지 못했지만 거기에서 냄새가 쏟아집니다. 수잔 브룩스, 66. 씨는 헨리 박사님. 너무 심해요. 계속 샤워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겨드랑이와 가슴을 문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냄새가 많이 빠졌어요. 이제 손자가 저를 안아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샤워할 때 접힌 부분을 두드리세요. 냄새가 더 많이 떨어집니다. 부드러운 천이나 수세미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둘째, 털이 많은 반점 겨드랑이, 가슴, 두피. 머리카락은 땀과 피지를 가둬두는데 특히 방치하기 쉬운 두피는 더욱 그렇다. 샴푸할 때 두피를 잘 마사지해 주세요. 이준호 62세 씨는 의사가 머리 감을 때 두피 마사지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머리 냄새가 훨씬 덜하다며 지금은 손자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남자의 경우 가슴털이나 배털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여 거품을 낸 후 깨끗이 헹구고 완전히 건조시켜주세요. 세 번째, 땀이 나는 부분 발가락 사이, 손바닥. 이 땀샘에는 냄새가 나기 쉬운 땀샘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있는 발은 세균의 천국이 됩니다. 거기에서 냄새가 퍼져 옷에 스며들어요. 서병수 68세 씨는 발에서 악취가 심하다. 발가락 사이를 비비고 말리고 양말을 신으니 냄새가 사라졌다. 며느리가 내 방에서 더 이상 얼굴을 찡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발과 발가락 사이를 깨끗하게 씻고 양말 앞에 완전히 말리십시오. 면양말을 사용하고 매일 교체하고 신발을 바꿔가며 말리세요. 뒷면은 손이 닿기 어렵습니다. 손잡이가 긴 브러쉬나 천을 사용하세요. 등에 땀이 셔츠를 적셔 냄새를 유발함으로 잘 문질러 주세요. 이 세 지점을 칠 때는 뜨거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사용하십시오.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 냄새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순한 비누를 사용하세요. 강한 향이 나는 것은 피하세요. 한정수, 71세는 간단한 것이 냄새를 차단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 시도해 보았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 손자는 지금 제 무릎에 앉아 TV를 보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오라고 말했습니다. 샤워 후 수분을 공급하세요. 특히 겨울에는 건조한 피부가 벗겨지고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매주 100디그리 파레나이트의 욕조에 20분 동안 몸을 담그세요. 모공은 깊은 덩어리를 방출합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 건조시킨 다음 로션을 바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기쁨과 자신감을 잃는 것입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시작하세요. 그 세 곳을 문지릅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가족들의 반응이 바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헨리 박사님, 씻는 것 외에 다른 건 없나요?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음식은 체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당신이 먹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두 번째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최경자 60세씨는 마늘을 쭉 먹어왔는데 내 냄새냐 고 물었다. 마늘이나 향신료는 단기적으로는 향을 풍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자르다 노년의 냄새. 첫째, 항산화제를 더 많이 섭취하세요. 산화방지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그들 느린 노화. 노화의 산화 과정은 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 항산화제가 이에 맞서 싸웁니다. 토마토, 사과, 딸기, 메밀, 현미 등은 내부의 노화를 억제하고 냄새를 제거합니다. 빨간색이나 보라색 농산물은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정민수, 79세는 의사가 나에게 매일 사과와 토마토 1개를 먹으라고 하더군요. 2달 후 손녀가 나에게서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마치 마술처럼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늘은 초기 냄새에도 불구하고 소화될 때 채취를 줄여줍니다. 아리신은 박테리아와 산화제와 싸웁니다. 매일 한두 개의 정향을 섭취하면 건강과 떨어지다 냄새. 둘째,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세요. 수박, 배, 토마토, 소변을 통해 자연적으로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김미자 68세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오이 반 개와 토마토 1개를 먹었는데 석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군요. 농산물을 먹기 어렵나요? 매일 스무디를 섞어보세요. 노년의 냄새를 많이 줄여줍니다. 셋째, 입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매일 3번씩 양치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혀도 긁어보세요. 혀에는 구취의 주요 원인인 박테리아가 숨어 있습니다. 칫솔로는 잘리지 않습니다. 약국에서 혀 긁는 도구를 구입하세요. 저렴합니다. 매일 긁어보세요. 호흡이 빨리 좋아집니다. 윤예진 73세씨는 혀를 긁는 게 처음에는 구역질이 났는데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건너뛸 수가 없다. 숨이 상쾌하다고 말했다. 무설탕 껌은 탈을 증가시켜 냄새를 줄여줍니다. 자일리톨 종류는 충치도 예방해줍니다. 식후 10분 정도 씹어 입냄새를 억제하세요. 넷째, 커피와 술을 끊으세요. 커피, 차, 술은 탈수를 유발하고 냄새를 악화시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어 아세트알데히드, 뚜렷한 탁구 소리와 함께 땀을 흘리며 나옵니다. 백정호 71세씨는 매일 위스키 1병을 마셨다.
알고 보니 그랬다고 말했다. 보리차 한 달이 지나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1에서 2컵 정도 떨어뜨린 후 물이나 보리차를 첨가하세요. 술. 줄이거나 그만두세요. 5째.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변비 및 채취. 붙어있는 노폐물은 피부를 통해 혈액으로 독소를 재흡수합니다. 현미, 통곡물, 농산물, 섬유질이 풍부한 재료가 이를 예방하고 장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아침 현미나 귀리는 장을 활성화시킵니다. 신예숙 77세 씨는 평생 변비를 앓았다. 아침으로 현미밥과 국을 시작하니 없어졌다. 그리고 이상하게 몸에서도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지금 시작하지 마십시오. 쓸모없고 값비싼 수리에 현금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몸과 입 관리를 조금만 조정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냄새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을 위해 지금 시작하세요. 다음으로 의료와 장비 관리에 대해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이 모든 일을 하세요. 한 달 안에 분명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옷과 물건은 노후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샤워실은 깨끗하지만 냄새나는 셔츠나 침구 때문에 망가집니다. 여기에 집중하세요. 첫째, 옷과 속옷을 자주 바꿔 입으세요. 한 번 입고 세탁하세요. 땀과 피지에 젖은 기연은 박테리아를 먹여 악취를 유발합니다. 특히 더운 여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 많이 바꿔보세요. 오경호, 72세는 저는 빨래를 모아서 3, 4일 동안 입곤 했어요. 의사가 매일 바꿔 입는다고 하더군요. 냄새가 많이 나요 오라고 말했습니다. 속옷. 1일. 면의 최고. 땀을 배출하고 숨을 쉬게 합니다. 합성 속옷은 땀을 가두어 냄새를 악화시킵니다. 가능하면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세요. 선은 천연 박테리아 살인자입니다. 비 오는 날. 착용하기 전에 완전히 건조시키십시오. 둘째. 침구를 자주 세탁하세요. 당신은 밤에 8시간을 잔다. 땀과 피지, 피부 각질이 베개와 시트에 쌓여 악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키웁니다. 매주 세탁하고 가능하면 햇볕에 말리세요. 특히 베갯잎은 더 자주 교체하세요. 그들은 헤드오일과 플레이크를 포착합니다. 윤예진, 75세는 시트를 매달 세탁합니다. 의사가 매주 말하더군요. 번거로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방에 냄새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래된 베개와 1에서 2년마다 교체하십시오. 박테리아와 진드기가 쌓여서 냄새가 납니다. 셋째, 신발과 양말을 관리하세요. 발 냄새가 스며들어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양말을 바꿔보세요. 코튼이 최고입니다. 신발 한 켤레만 고집하지 마세요. 2-3번 돌려서 말려주세요. 내부에 베이킹 소다를 뿌려 냄새를 빨아들입니다. 정민수, 69세는 한 켤레는 영원히 입는다. 의사도 교환하라고 했다. 양말은 매일 갈아 입었다. 발 냄새가 사라졌다. 이제 내 손자는 내 방에서 움츠러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넷째, 방을 자주 환기시키세요.
실내에 오래 있으면 냄새가 납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각각 10분씩 창문을 열어보세요. 신선한 공기가 그것을 제거합니다. 욕실과 주방에서는 악취가 더 많이 납니다. 환기를 더 많이 하세요. 욕실에 있는 베이킹 소다는 냄새를 잘 빨아들입니다. 황일성, 71세는 추위를 싫어하고 창문을 거의 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하루에 2번 말했다. 처음에는 춥고 짜증나지만 공기가 너무 달라요. 이제 며느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년의 냄새는 다음에서 비롯됩니다. 땀이 덜 흘리는 덩어리, 산화된 피지 생성 없음, 타액 건조가 덜함, 나쁜 식습관, 열악한 위생, 물 위를 건너뛰기, 방치된 옷과 침구, 수정사항, 매일 따뜻한 물을 6잔 이상 마십니다. 온화한 햇빛 속에서 20분 걷기, 주름, 털이 많은 부분, 땀이 많은 부분 3가지 핵심 부분을 문지릅니다. 농산물, 마늘과 같은 항산화제를 섭취하세요. 양치질과 긁어내기로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옷과 침구를 자주 세탁하세요. 속옷은 매일, 시트는 매주 세탁하세요. 에어룸 하루 2회, 각 10분.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값비싼 장비나 복잡한 단계 없이 일상적인 관리만 하면 됩니다. 노년의 냄새를 버리는 것은 단지 냄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위한 작은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유대, 사회생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밀어내거나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거나 당신을 외롭게 두지 마세요. 이정자, 62세는 닥터의 조언을 6개월 동안 따랐다. 이제 내 손자가 TV를 보기 위해 내 무릎에 앉아 나를 안아주고 뽀뽀해준다. 나에게 이 기쁨을 돌려준 헨리 박사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당신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시고 필요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생활 속 꿀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노년의 냄새를 해결하고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에 대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팁이 눈을 뜨고 실용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해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주요 부분을 닦거나 물을 더 많이 마시거나 방을 환기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인생을 바꾸는 더 많은 팁을 보시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계속 함께 배우고 성장합시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